자, 목차는 입학 준비,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의응답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1학년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이들은 지적인 특성으로 호기심과 질문이 참 많습니다. 시간관념이 좀 막연하고 남들은 좀 살피기 어려워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런 반면 또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마음에 드는 책을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반복해서 경향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협동적이고 간단한 놀이를 좋아하고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며 성인의 기분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나셨구나. 아버지가 화나셨구나.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시구나라는 걸 굉장히 빨리 캐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는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잔병 치레가 많아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도 그에 따라 걱정이 많고 여러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유치가 빠지는 시기로 흔들리는 이가 많아서요.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밥 먹다가 이 빠진 아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움직임이 왕성한 한편 또 피로를 쉽게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은 또 개인차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학 준비할 때 부모님들께서 너 자꾸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혼나. 이러면 선생님이 싫어해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보다는 선생님 무서운 분이 아니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아이들이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강상태 확인하기입니다. 취약 전에 아이들이 꼭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아이 건강수첩 등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이미 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뭐, 오른쪽에 이제 맞아야 될 예방접종도 좀 소개를 해 놓았고요. 어디까지 맞췄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녀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무엇을 맞췄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건강조사를 하는데 0.6 이하는 시력 교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경을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여름방학을 전후해서 이제 학생 건강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른들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이들은 내가 잘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런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제가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 한참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왜 이렇게 안 쓰고 있니 하면 그때서야 저 잘 안 보여서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학부모님이 학교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폭넓게 담은 학생 건강상태 조사서를 아마 학교에서 보건실 통해서 아마 발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학생의 원래 기저질환이라던가 혹은 많이 걱정하시는 음식 알러지 등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학교에서도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학습 준비물이에요. 자, 좀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가방하고 실내 주머니 좀 예쁘고 화려한 것보다는 가볍고 단순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자, 기능을 본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내 주머니 같은 경우는 큰 신발도 넣을 수 있는 입구가 좀 넓은 것이 좋겠고요. 가방도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열고 닫기 편한 거예요. 필통도 떨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 지퍼가 달려있는 필통이어야 뭐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떨어졌을 때 그런 유해도 좀 방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프 예쁜 것 그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잘 깎은 연필 자루면 학교 생활하는데 충분할 것 같고요. 지우개도 캐릭터 지우개보다는 네모 모양의 일반적인 지우개가 굴러다니지도 않고 지우개의 성능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색연필 사인펜도 몇몇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해서 24색, 36색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12색깔이면 충분하고요. 이 중에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과 같은 기본 색깔이 제일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치원 때 사용하던 게 있으면 그대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 밖에 모든 학용품에는 이름을 써야 잃어버려도 학교에서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 밖의 내용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본교에서 이제 나갔던 안내문이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학습 준비물 예산이 있어서 몇몇 가지는 또 구매하고 학교 사물함 책상에 준비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미리 많이 갖추지는 말고 제가 알려드렸던 기본적인 것 준비하신 후에 학교에서 또 어떤 거를 요청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생활 습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원에서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보조 선생님도 계시고 인력이 많아서 좀 많이 도와주시는 반면 초등학교 교실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 혼자서 이제 26명의 아이들을 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손길을 물론 닿아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연습이 더 된다면 훨씬 학교 생활이 원활해질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그리고 자기 물건 스스로 정리하기. 학교에 이제 책상에 안에 서랍이 있고요. 뒤에 사물함이 한 칸 정도 아이들에게 배부되는데 어쩌다 이제 살펴보면은 그 책상 안에 물건이 너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힘들고 교과서가 찢어지고 혹은 거기다 손을 넣었다 아이들이 손을 다치고 그래서 자그마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물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절 지키기, 특히 마지막에 있는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해진 규칙 지키기. 초등학교는 이제 학교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생활에 이제 인문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골고루 먹기. 생각보다 김치 못 먹고 채소 못 먹고 편식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개개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상담도 이루어지겠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네, 또 집에서 연습이 필요하고 뭐 평소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화장실 가는 습관 기르기.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뭐 뒤처리도 해주시고 뭐 몇몇 아이들은 옷도 내려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나 본데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화장실 사용법을 익혀서 지키게 하기, 문을 닫고 용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크하기, 용변 방법, 휴지 사용법, 물 내리기, 문 닫기.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릴 학교 적응 활동에서 또 다 다루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면 소변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대변 정도는 등교 전에 보고 가는 습관을 길러주신다면 또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혼내는 경우는 없어요. 혼날 거라고 지레질 것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을 좀 자신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또 건전한 소비 생활 실천하기 또 있으면 좋겠고 입학 전 학습 습관을 길러서 기본적인 공부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공부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입니다. 예전에도 우리들은 1학년이란 교과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지금도 3월 달에는 이제 뒤에서 어떤 교과서를 배운다고 안내가 되겠지만 그런 교과서를 미리 제급하면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입학 조기 적응 활동이라고 학교에서 준비하는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 교재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교재를 통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배움에 뒤처짐이 없도록 기본 생활 습관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가지고 배우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적응 활동이라는 활동으로 대부분 채워지게 돼요. 학교 생활 적응 활동 그리고 학습 습관 형성 활동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교과 교육을 하기 전에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의 시수를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편성하게 되고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학습 시수를 함께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만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전교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과 함께 편성이 되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하도록 학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익자 부담을 하는 부분 또는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계획 등에 대해서 학교 운영의 심의 자문 기구로 두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학부모회가 있고 예전에는 어머니회 그랬는데 요즘은 학부모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교육 기부를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녹색 어머니회를 제일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것도 녹색 학부모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급식을 모니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명예사서도 있고 상담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니 학교의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수업 공개, 그다음에 상담, 이런 내용들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또는 요즘은 모바일이 많이 원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알림이, 문자 알림 등으로 많은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3월의 셋째 주쯤에 이루어지는 학부모 총회에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셔서 학교 설명회를 겸하고 있거든요. 이때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님께 협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안내를 잘 살펴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입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요. 왼쪽에 있는 신청서를 3일에서 7일 전에 학교에 배부하면 학교에 제출하면은 이제 체험학습이 허가되었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게 됩니다. 또 7일 이후에 이제 다녀온 다음에 일주일 안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면은 체험학습 절차가 끝나고 출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원래는 연간 20일 정도인데 코로나 상황에선 지금 40일 정도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결 처리는 방금 말씀드린 학교자 허가 교회 체험학습 외에 경조사 자세한 항목은 아래 표로 나와 있습니다. 천재질병으로 인한 결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출석해주고 있지만 우리 아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질병 결석,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다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학교 안전공제제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 안전공제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실 거고 이러한 진행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학교에서 영수증 보관해 주세요. 무슨 신청해 주세요. 라는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요. 돌봄 교실입니다. 1, 2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또 맞벌이,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돌봄 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돌봄 교실 아이들 선정 절차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맞벌이 증빙이 되시는 분들, 저소득층 부모 가정의 경우에 그 증빙을 내주시면은 학교에 있는 돌봄 교실 그 수용치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을 입급시키게 되고요. 돌봄 시간에서는 전담사에 의한 돌봄도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마다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식비라든가 방학 때 이루 급식비 같은 경우는 수요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기적성 교실이라고 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원하는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이제 수업 이후에 이제 유휴교실 또는 특별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3월 입학 이후에 또 이제 학교에서 안내장이 나가게 될 거예요.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과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1학년 담임을 해보았는데 이런 부분에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어 가고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쑥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믿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합니다. 어, 저희 둘째도 초등학교에 이번에 입학하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와 처음 만나는 이 첫 번째 독립이라서 더욱더 떨리기도 하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주신 질문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적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10분 정도가 이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좀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시종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은 1교시 시작, 1교시 끝, 쉬는 시간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이제 시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는 오게 되면은 이제 시종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수업 시작, 수업 끝,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었다, 화장실 다녀와라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40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제 좀 종종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신기하게도 한 명이 화장실을 가게 되면 또 다 따라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겠지만 이렇게 학교에서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거나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있다라는 개념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좀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하루 시간표를 잘 짜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좀 지켜보는 이런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어, 다음 질문은 적응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도 입학 초기에 적응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학교별로 다양한 이 적응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사례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발제에서도 이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한 달 정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크게 학교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월 2일 입학식 이후에 3월 3일 되면 제일 먼저 급식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식판을 나눠주고 수저를 짚는 법, 그래서 이렇게 줄 서서 밥 반찬 받는 법, 어디 앉아라. 그 교육을 작년에도 제일 먼저 했고 올해도 제일 먼저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둘러보기라든가 화장실 가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챕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챕터를 본다면은 이제 유치원과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조작 활동하는 것.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푸는 활동보다는 뭐 만들기, 그리기,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하면서 유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배울 것이다라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생활에 이제 조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중심적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학교, 또 처음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학교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수업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다음은 상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 학교에 입학을 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이런 양육,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네, 학부모님하고 교사하고 공통된 목표 딱 하나가 있죠. 학생이 1년 동안 학교에서 즐겁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아마 그 목표일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에게는 아이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3월 2일에 아마 또 학교별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양식이 나가게 될 거예요. 예전에 별걸 다 썼다고 하죠. 옛날에는 집에 TV가 있냐, 그런 것까지 썼던, 너무 나이 티를 냈네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최소한의 내용만 받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뭐 성함이라든가 연락처, 로 형제 자매가 있는지, 아이가 뭐 희망하는 그런 과목, 좋아하는 과목 그런 것이 어디인지 하고 나머지는 보통 아래쪽에 이제 공란으로 두게 돼요. 그럼 이제 걱정이 많으신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러한 병을 앓았고 이러한 특성이 있고 유치원에서 그런 걸 세세하게 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렇게 세세하게 써주실 때 담임 선생을 믿고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은 그걸 하나하나 또 읽어보시면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은 담임 선생님 역시 아이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 없이 아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특별히 비밀사항이 아니라면 아이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해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와 한 달 정도 생활하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4월 달쯤에 아마 학부모 상담 주간이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정보가 없으면은 저는 학부모님에게 물어보기만 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전 정보를 가지고 아이와 한 달을 알차게 지냈다면은, 아, 어머님이 적어주신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이가 이랬어요라고 또 저도 학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그 상담 그 환자서에 기왕이면 자세히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정환경 조사서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네, 아직은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만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환경 조사서를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아이의 행동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과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되는 뭔가 담임 선생님을 얻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에 학부모 상담을 할 때는 네.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담, 그 환경조사서에 그냥 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음,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겪었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위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보를 많이 주셨다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내용을 파악하게 되니까 그때쯤에 이미 아이에 대해서 이러하니 어머님 이렇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 2학기 때 그 네. 피드백이 이루어진 게 일반적인데 정보를 음, 좀 많이 써주신다면은 1학기 때도 좀 그렇죠. 가능하지 4월 달에.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기초학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초학습과 관련돼서 성장 배려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득,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어느 부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학다 실정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배려하기 위해서 관계 형성, 그다음에 놀이 활동, 기초 학습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성장 배려 학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 형성, 교육 과정 운영, 유초 연계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기초 학습 중심 교육 과정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 정도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얼마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는데 2022학년부터는 학교에 이제 자율성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글 교육에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한글 교육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성장 배려 학년제를 했고요. 이제 학교마다 이제 자율성을 많이 주는 추세라서 꼭지의 내용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자율성을 주는 추세라서요. 이 성장 배려 학년제라는 걸 통해서 1, 2학년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세심하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정책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학습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래도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담임의 이런 몫이 되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게 되나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유례 없이 이제 원격 학습을 하게 되고 학교에 이제 제한적으로 등교하다 보니까 학력이 좀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데요. 그 전부터 이제 두드림 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기초학습이 어려운 몇 명을 대상으로 남아서 이제 공부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 두드림 학교와는 별도로 또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해서 이제 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작년에 담임 선생님 혹은 특별히 강사를 모셔서 기초학습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두드림 관련해서 이제 학교에 공문이 왔다라고 알려져서 그분에 대해서 더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또 추가적인 그 기초학습 방안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계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습과 관련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나 또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강영구 선생님의 그 발제를 들어보았고요.